안녕하세요. 최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도 쉽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도 60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어서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는 어떠셨나요? 화장실 가려고 눈이 번쩍 떠지셨나요?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 억지로 일으켜서 다녀오셨죠. 그거 다녀오면 잠이 싹 달아나서 천장 보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뒤척이고, 이거 겪어본 분만 아시는 고통이거든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늙어서 방광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시는 것,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관찰하고 추적해온 데이터를 보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시는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현저히 높고 뇌졸중 위험도 2배가 넘습니다. 아니, 소변이 마려운 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 심장이랑 뇌는 밤에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심장이 밤새 비상근무를 하니까 엔진이 과부에 걸려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시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챙겨 드셨던 것, 혹은 습관적으로 하셨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밤잠을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그 습관이 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엌 찬장에 있는 딱 한 스푼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화장실 횟수를 줄이는 비결, 그거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던 분인데 이 방법을 딱 2주 하시고 나서 지금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가족분들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얼굴 붓기 싹 빠진 채로 아주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도 한결 맑아지실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소파에 앉아 계신가요? 그리고 어젯밤 새벽에는 몇 번이나 깨셨는지 댓글로 지역이랑 숫자만 딱 남겨주세요. 수원 사는데 2번 깼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이 강의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이게 공짜로 보시는 최고의 건강보험인 거 아시죠? 지금 바로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밤새 골아떨어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간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야간뇨, 즉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현상을 의학 용어로 야간단뇨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밤에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소변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깨신다면 이건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비뇨 기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은 우리 아파트의 수도관과 같고요. 신장은 그 수도관에 달려있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정수기 필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필터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요. 필터에 녹이 슬면 걸러내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낮에 못 걸러낸 노폐물과 수분을 밤에 억지로 빼내려고 콩파티 야근을 하는 겁니다. 신장 관리를 잘 하시면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면 얼굴 붓기도 빠지고 피부톤도 맑아집니다. 비싼 화장품 바르시기 전에 신장부터 관리하시는 게 진짜 똥한 비결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60%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십니다. 10명 중 6명이에요.
여러분만 겪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넘기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야간뇨가 단순히 불편한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에 자주 깨시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몸이 진짜 회복되는 건 깊은 수면 중일 때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시면 이 귀한 회복 시간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피곤하시고 기억력이 떨어지시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낮에 활력이 넘치시고 뇌가 맑아지시고 피부도 좋아지십니다. 비싼 시술 받으시기 전에 숙면부터 챙기시는 게 진짜 동안의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야간뇨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건 짠 식이 위주의 한식 식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김치, 젓갈, 찌개류가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이게 부종과 야간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식습관은 조절하면 되는 거고 방법만 알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 몸에는 밤에 잠잘 때, 자,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마 하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항기뇨 호르몬, 영어로는 ADH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일을 해야 밤새 소변량이 딱 줄어들면서 우리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60대, 70대 넘어가시면서 이 호르몬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집니다. 밤에 소변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혼자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소변 공장이 풀가동됩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이 밤에 문을 딱 닫았는데 이제는 야간 근무를 밤새 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관찰한 결과 60대 이후에는 항인뇨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공장이 밤밖에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화장실 가려고 깨시는 가장 근본적인 호르몬 노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단순히 소변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가 밤새 일을 하니까 콩팥의 미세혈관에 노폐물이 꽉꽉 들어찹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찌꺼기가 가득 끼는 것처럼요. 신장이 밤에 좀 쉬어줘야 다음날 낮에 또 독소를 걸러낼 텐데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신장이 지치겠죠. 나중에는 진짜 신부전증 같은 무서운 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임상 경험상 야간뇨가 심한 분들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자꾸 깨시는 거 물 많이 마셔서 그래 하고 가볍게 넘기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방광이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진 탓이에요. 우리 방광은 원래 느긋한 친구입니다. 소변이 종이컵으로 한 컵, 두 컵 가득 찰 때까지는 꾹 잘 참거든요. 아직 멀었어? 주인님, 더 주무셔도 돼. 이러면서 버텨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방광이 나이를 먹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변이 반 컵도 안 찼는데 갑자기 뇌에다가 비상벨을 올립니다. 야, 큰일 났다. 당장 내보내야 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잠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지죠? 부랴부랴 화장실로 달려가십니다. 근데 막상 가보시면 어떠세요? 찔끔 나오고 마는 거예요. 겨우 이거 보려고 잠을 깼나 싶고. 이게 바로 과민성 방광 증상인데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당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새벽 2시, 3시쯤 되면 혈당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느낍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을 깨워야겠는데 가장 만만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방광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뇌가 배고프고 힘들어서 여러분의 잠을 강제로 깨운 거예요.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야간 저혈당과 야간뇨 빈도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분들은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이 더 안 옵니다. 방광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이 널뛰기를 하니까 방광이 중간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아마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 문제예요. 여러분 저녁쯤에 양말 자국이 쑥 패이거나 신발이 꽉 끼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오늘 많이 걸어서 부었나 보네 하고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낮에는 중력 때문에 그 수분들이 다리 쪽으로 쏠려 있다가요.
밤에 침대에 딱 누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때 아래에 있던 물들이 누우면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장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낮에는 조용하더니 밤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하면서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밀려 들어온 수분을 빼내려고 밤새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하지부종이 있는 분들은 눕고 나서 약 2-3시간 사이에 소변 생성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잠든 지 2-3시간 만에 첫 번째 화장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다리가 부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부종이 빠지면서 소변이 되는 거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깨시는 게 아니라 몸에 쌓인 물을 버리려고 깨시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분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중 고혈압 유병률이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뇨와 심혈관 질환이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도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면 심장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때 소변을 많이 만들려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이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원인 다 들으셨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소변 공장이 졸고 있는 호르몬 문제. 둘째, 혈당이 널뛰어서 생기는 뇌의 착각 문제. 셋째, 다리 부기가 소변으로 변하는 체액 순환 문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왜 밤에 깨시는지 정확히 이해되셨죠?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뵈면요. 선생님, 저 콩팥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시는데 오히려 콩팥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동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첫 번째,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아예 끊으셨어요. 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아주 진해집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벽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과 같아요. 예민해진 방광은 이 독한 소변을 당장 내보내 하고 뇌에 비상벨을 걸고 결국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이셨던 70대 어르신도 저녁에 물을 딱 끊으셨다가 야간뇨가 더 심해져서 오셨어요. 제가 식사 후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드시라고 안내해 드렸더니 오히려 밤이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줄이시면 돼요. 아예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 오후에 커피를 입에도 안 대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 속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커피보다 더 무서운 놈이 숨어 있어요. 바로 저녁에 드시는 술 한 잔입니다. 잠이 안 와서 반주로 소주 한 잔 하셨어요. 이게 콩팥과 심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본인은 안 취하셨어도 우리 호르몬 공장은 취해버려요. 항긴요, 호르몬 분비가 알코올 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소변 공장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저녁 술은 밤 소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마치시고 양도 소주 한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걸 방치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같은 70세라도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십니다. 관리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야간요 빈도에서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팔자 탓 대신 습관 탓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매렵거든 어떻게 참아 하시면서 조금만 느낌 오시면 바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은 이게 방광을 더 나약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방광도 근육이고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 찼다고 바로 비워버리시면요. 방광은 나는 이만큼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결국 방광 용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참으려 해도 못 참는 상태가 돼요. 보통 3-4시간 간격이 적당합니다. 조금씩 간격을 늘려가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 실수. 이 모든 걸 약으로 고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간요의 60% 이상은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집니다.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지 여러분의 고장난 신장 필터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특히 어르신들은 밤에 일어나실 때 넘어지시는 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골절로 이어지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과 저녁 습관 교정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에 꽃이 나옵니다. 지긋지긋한 야간뇨를 싹 잡고 지쳐있는 신장을 다시 살려주는 비결 말씀드려야겠죠. 그 황금 같은 정체는 바로 꿀입니다. 아니 그 흔한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이 난리난 밤을 해결합니까? 의심스러우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꿀이 여러분 몸속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는 천연 안정제 역할입니다. 아까 제가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배고파서 비상벨을 건다고 했죠.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설탕처럼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장작불처럼 밤새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꿀의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약 1대 1.2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포도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과당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마치 배터리를 급속 충전하면서 동시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잠결에 깜짝 놀라지 않게 에너지 충분하니까 푹 자도 돼 하고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거예요. 뇌가 편안해지니까 방광에다가 가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취침 전 소량의 천연당분 섭취가 야간 저혈당 빈도를 유의미하게 줄여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지친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리공 역할입니다. 꿀 속에는 무려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미세한 필터에 낀 녹을 싹 닦아줍니다.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에 녹 제거제를 넣어서 물이 다시 잘 나오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니까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지겠죠. 몸에 쌓여있던 부기가 싹 빠지면서 밤에 억지로 수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게 만드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게다가 이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면 독소가 빠지고 독소가 빠지면 피부가 맑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면 동안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예요. 세 번째 기적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부교감 신경을 꽉 잡아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휴식 모드로 잘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꿀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진짜 쉬어도 되는 밤이야 라고 확실한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고 방광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억지로 소변을 쥐어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시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쭉 골아떨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어떻게 드시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이게 진짜 꽃에서 가져온 천연꿀인지 아니면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사양 벌꿀인지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싸게 파는 대용량 꿀들 있죠? 그건 대부분 사양 벌꿀 확률이 높아요. 사양 벌꿀은 우리가 원하는 신장 청소 성분, 항산화 물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시더라도 반드시 천연 벌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품 뒷면을 보시면 탄소동 위원소비라는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이 숫자가 22.5보다 더 낮은 것, 예를 들어 23, 24 이런 숫자가 써 있는 게 진짜 천연꿀이라는 증거입니다. 꿀의 종류는 밤꿀, 아카시아꿀, 자화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향이 너무 강한 게 싫으시다면 부드러운 아카시아꿀이 좋고요. 미네랄이 풍부하고 약 효과가 강한 게 좋다 하시면 밤꿀을 추천드립니다. 자, 꿀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효과를 3배 높이는 황금 복용법입니다. 첫째, 시간. 잠들기 딱 30, 40분 전에 드세요. 알람 맞춰놓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둘째, 양. 무조건 딱 한 스푼입니다.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약 5ml 불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두세 스푼씩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더 설치십니다. 셋째, 먹는 방법. 꿀은 그냥 떠서 드시는 겁니다. 꿀을 그냥 드시면 혀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걸 설화 흡수라고 하는데요.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꿀 드시려고 물을 한 컵 다 마셔버리시면 그 물 빼내느라 콩팥이 또 밤새 근무 시작합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꿀을 녹여 드시면 위장 자극도 없고 뇌에는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개를 드세요. 아몬드 7개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방광의 예민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소변 참는 힘을 길러줍니다. 착한 지방은 밤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줘서 뇌가 비상벨을 누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신장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양을 절반만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몸이 붓는지 꼭 체크하세요.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 복용 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60도가 넘어가면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금속 숟가락으로 꿀을 뜨시면 안 됩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꿀을 드신 후 바로 양치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10분은 기다리신 후에 양치하세요. 자, 꿀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저녁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산책. 저녁 식사 후 30, 40분 가볍게 걸으시면 다리에 쌓인 수분이 잠들기 전에 미리 빠져나갑니다. 둘째, 다리 올리기. 저녁에 TV 보실 때 소파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세요. 하루 20, 30분만 하셔도 다리 수분이 미리 순환됩니다. 셋째, 저녁 식단 조절. 된장찌개, 김치찌개, 젓갈류 같은 짠 음식을 저녁에 많이 드시면 부종이 심해집니다. 저녁에는 맑은 국이나 나물 반찬 위주로 드세요. 넷째, 잠들기 전 방광 비우기 루틴. 잠자리에 드시기 30분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에 한 번 더 가세요. 다섯째, 수면 환경 관리. 침실 온도를 18빌 20도로 유지하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꺼주세요. 여섯째, 종아리 마사지. 잠들기 전에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심장 방향으로 가볍게 5분쯤 주물러 주세요. 일곱째, 카페인 타이머 관리.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삼가시고 루이보스 차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한 번에 다 하시려면 부담스러우시죠? 첫 주에는 꿀 한 스푼과 산책만, 둘째 주부터 다리 올리기와 식단 조절을 추가하시고 셋째 주부터 나머지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소변 일기도 써보세요.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깼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 우리 뇌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보통 3일이면 몸이 좀 가볍네 싶으시고 2주면 어머, 나 어젯밤 한 번도 안 깼어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 어르신은 밤에 3번씩 화장실에 가시느라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저는 이미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고 포기한 표정이셨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3일째 되시니까 3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일주일째에는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째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안 부었어요. 피부가 맑아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 야간요가 2주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으시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신다면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 주세요.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으시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셨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내 몸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이제는 나 자신한테 좀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자기 전 그 꿀 한 스푼이 단순히 잠을 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아 이제 푹 쉬어라 하고 스스로에게 주시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창에 오늘 밤부터 꿀 한 스푼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한 줄씩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2주 뒤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자랑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 건강해지시라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시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최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